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아침 의사로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김순자 씨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희망을 붙잡고 있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6시, 김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혔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발걸음도 살며시 거두었지요. 슬리퍼를 신고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치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어스름한 하늘 아래로 텃밭이 보였습니다. 상추와 배추가 이슬을 머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순자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푸른 잎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던 시절이었지요. 그때는 잠시 앉아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손님들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렸습니다.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채소를 기르는 일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지요. 상추 한 포기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밀짚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미를 들고 배추밭으로 향했지요. 며칠 전 심은 배추 모종들이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잡초를 뽑아내며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1시간 정도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마당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있었지요. 결혼한 지 48년, 여전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씨도 옆에서 함께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까지 할머니 집에서 시간을 보냈지요. 8살 은지와 5살 민수였습니다. 순자 씨는 미리 준비해둔 찐 고구마와 우유를 내어주었습니다. 은지는 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던 이야기들이었지요. 민수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시간들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함께 식탁에 앉았지요. 순자 씨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늘 어머니 손맛을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기르신 채소가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달다고 말했지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순자 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건 없었지요.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3주 전부터 몸에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텃밭 일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찼지요. 좋아하던 음식들도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피로감이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지요. 남편에게도 별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과 옆구리에 둔한 통증이 찾아왔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텃밭에 나가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부부는 때로 이런 식으로 서로를 보호하곤 했지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식욕이 떨어진 것,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들을 놓치지 않았지요. 조심스럽게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순자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큰 병 한 번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몸의 이상이 낯설고 두려웠지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텃밭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순자 씨는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곧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야위어진 얼굴이 신경 쓰였지요. 하지만 정작 발걸음을 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계속 엇갈렸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마웠습니다. 48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런 순간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내과에 먼저 갔습니다. 오랫동안 다녀온 병원이었지요. 원장 선생님은 순자 씨의 증상을 꼼꼼히 물어보았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이곳저곳을 살펴보더니 혈액 검사를 권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부터 해보자는 말이었지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평소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했지요.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학병원은 처음이었습니다. 높은 건물과 복잡한 안내판이 어지러웠지요.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소아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동네 병원에서 보낸 검사 결과를 살펴보았지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T와 내시경 검사를 예약해 주었습니다. 검사 날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순자 씨에게는 가장 긴 시간이었지요.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텃밭에 나가고 손주들 간식을 준비하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만약 큰 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될까요? 손주들은 아직 어린데 할머니가 아프면 얼마나 속상해 할까요? 남편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지요. 그러면서도 순자 씨를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걱정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지냈습니다. 검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금식해야 했지요. 배가 고팠지만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순서가 되어 검사실로 들어갔을 때 긴장이 되었습니다. CT 촬영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기계 안으로 들어갔지요. 조영제를 맞았을 때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지요.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더 힘들었습니다. 목 안쪽까지 카메라가 들어가니 숨쉬기가 어려웠지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괜찮다고 말해주었지만 고통스러웠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니 목이 아팠습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지요. 순자 씨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지요. 며느리는 병원에 다니신다는 걸 알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평소보다 조용하다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검사만 받아보는 거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가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지요. 지하철 안에서도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이름이 불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요. 누군가는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울먹이며 나오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이 더욱 조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지요. 의사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CT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고 했지요.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손이 더욱 꽉 잡혔습니다. 조직 검사는 일주일 후에 예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더 정밀한 검사들을 받아야 했지요. MRI도 찍어야 하고 혈액 검사도 추가로 해야 했습니다. 병원 다니는 일이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요. 지하철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지요. 만약 정말 큰 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때로는 뒤척이기도 했습니다. 48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런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병원이 나왔지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복잡한 검사실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순자 씨는 꿈속에서도 불안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가의 그늘도 짙어졌지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이 탓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몸 안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기른 채소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조차 다르게 보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내년에도 저 텃밭을 가꿀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지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죽을 끓였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똑거렸지요. 순자 씨는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48년을 함께 살아오며 이렇게 무서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악성 종양이라는 진단이었지요. 순자 씨의 귀에는 그 이후 말들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예후 낯선 의학 용어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네 어귀에 서서 오랫동안 집을 바라보았지요. 저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특히 천진한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둘러앉았지요. 순자 씨는 담담하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지요. 손주들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만 알았지요. 8살 은지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빨리 나으라고 말했습니다. 5살 민수는 자신의 용돈을 모두 할머니 약값에 쓰라고 했지요. 그 밤 순자 씨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71년의 삶을 되돌아보았지요. 어려웠던 어린 시절, 남편과 만나 결혼한 날, 아이를 낳고 기른 시간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치료는 일주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수술을 받아야 했지요. 전신 마취를 하고 몇 시간의 수술을 거쳤습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수술 부위뿐만 아니라 온몸의 근육이 뻣뻣했지요. 회복되기도 전에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약물을 맞아야 했지요. 처음 항암제를 맞던 날 순자 씨는 이런 고통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면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지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화장실과 침실을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빠지더니 나중에는 한 움큼씩 빠졌지요. 평생 자신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순자 씨는 거울 보기를 피했습니다.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손주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웠습니다. 모자를 쓰고 지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 아픔에 울부짖었지요. 때로는 차라리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그런 순간마다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고 했지요. 내일은 분명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작은 희망의 주문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순자 씨는 병원에서 다른 환우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지요. 처음에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고통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동에 입원한 60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그분도 비슷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분은 이미 2년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환우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처지도 다른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버텨나갔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우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지요. 자신이 평생 해온 요리 실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죽을 끓여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입맛 없어 하는 환우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지요. 점차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순자 씨의 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나중에는 격려해 주었지요. 환우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다른 이들을 돕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죽을 끓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지요. 치료로 인한 고통은 여전했지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심했지요. 함께 죽을 끓이며 병원으로 가는 길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음식을 해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은지와 민수는 할머니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갈 무렵 순자 씨는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긴 했지만 예전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았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정기검사 결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지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적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텃밭을 비추고 있었지요. 남편이 대신 가꾸고 있는 배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자신이 직접 흙을 만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순자 씨가 환우들을 위해 죽을 끓여주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 생활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도 그녀는 매주 2번씩 정성스럽게 죽을 만들어 가져갔지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던 것이 이제는 1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죽만 끓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향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지요. 자신처럼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과 고향의 맛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같은 병동의 경상도 출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집에서 만들어 먹던 보리밥과 된장찌개가 그립다고 하셨지요. 순자 씨는 그 할머니와 함께 작은 쌀통에 보리를 섞어 밥을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영양팀의 허락을 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생상의 문제를 걱정했지만 순자 씨의 진정성을 알고 있던 간호사들이 도와주었지요. 작은 조리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기본적인 조리 도구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향 음식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는 오랜만에 보리밥 냄새를 맡고 눈시울을 적셨지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라도 출신 아저씨는 콩나물 국밥이 먹고 싶다고 했지요. 강원도에서 온 아주머니는 감자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순자 씨는 각자의 고향 음식을 함께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고향 음식 만들기 시간이었지요. 치료로 지친 환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직접 요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곁에서 지켜보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환우들이 요리하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어머니의 손맛, 고향 마을의 풍경, 가족들과의 추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순자 씨 자신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아픔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되었지요. 누구나 각자의 고통이 있고 그 속에서도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집에서 요리 재료를 준비할 때마다 순자 씨의 얼굴이 밝아졌지요. 병원에서 돌아올 때면 환우들의 안부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특별한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지는 할머니가 병원에서 요리 선생님이 되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지요. 민수는 자신도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의료진들도 순자 씨의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우들의 치료 의지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우울감이 줄어들고 식욕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순자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환우들 간의 정서적 지지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지요. 순자 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병원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지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 요리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도 환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되었지요. 하지만 남편의 격려와 환우들의 응원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 요리 교실이 열렸습니다. 5가족이 참여했지요.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의 얼굴이 처음에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밝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마음,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 서로를 위로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었지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들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순자 씨의 정기 검사 결과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종양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각종 수치들도 많이 개선되었지요. 의사는 치료에 매우 잘 반응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순자 씨와 함께 활동했던 환우들의 회복세였습니다. 고향 음식 만들기에 참여했던 분들 대부분이 건강이 호전되었지요. 의료진들은 이를 두고 사랑의 치유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 씨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환우들과 함께 상추와 치커리를 심었지요. 흙을 만지는 순자 씨의 손길이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옥상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환우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도시 한복판 병원에서 자란 채소였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달고 향긋했지요. 함께 기르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지역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작은 신문 기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지요. 병원으로 격려 편지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두려움뿐이었던 가족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했지요.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병든 할머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한 할머니였습니다.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 씨는 깨달았지요. 아픔과 고통도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는 순자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항암 치료로 인한 변화는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더욱 밝고 단단해졌지요.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정기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순자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원하게 되면 집 근처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었지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마음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과 치유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2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과 함께 마지막 정기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 고통스러웠던 치료 과정, 환우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까지.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자 씨의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지요. 지난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과 죽음, 아픔과 치유, 절망과 희망에 대해서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라고 했지요. 암세포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완전간의 상태라는 의학 용어였지만 순자 씨에게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8년을 함께 살아온 그 거친 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순자 씨는 한 곳을 들렀습니다. 지난 2년간 자신과 함께 고향 음식을 만들었던 환우들이 있는 병동이었지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병동에는 여전히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입원한 분들도 있었지요. 순자 씨의 소식을 듣고 모두들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자 씨와 가장 오래 함께했던 경상도 할머니가 특히 기뻐했습니다. 처음 보리밥을 함께 지었던 그분이었지요. 이제는 많이 회복되어 곧 퇴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순자 씨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같은 길이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지나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제 10살이 된 은지와 7살 민수까지 모두 모여 있었지요. 순자 씨가 완치 소식을 전하자 모두들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은지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민수는 이제 할머니가 아프지 않는다며 방방 뛰어다녔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 씨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지요.
오랜만에 온 정성을 들여 차린 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돌아왔다고 기뻐했지요. 며칠 후 순자 씨는 집 뒤편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2년 동안 대신 가꿔준 텃밭이었지요. 배추와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호미를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흙의 감촉이 그리웠습니다. 흙을 만지며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처럼 자신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키워온 지난 시간들이 고마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씨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함께했던 환우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지요. 순자 씨 덕분에 치료 과정이 덜 외롭고 힘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새로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답장을 썼습니다. 자신이야말로 환우들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했지요.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순자 씨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리 교실을 열기로 한 것이었지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육아에 지친 젊은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10분이 참석했습니다. 순자 씨는 떨렸지만 용기를 냈지요.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니 보람을 느꼈지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2년 전 같은 계절에 처음 몸에 이상을 느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련이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킬 줄은 말이지요.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지요. 순자 씨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그는 일상이 돌아왔지요.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밤에 남편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돌아보았지요.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도 삶에 대한 감사도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자 씨는 일기장을 펼쳤지요. 새해 첫날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난 시간의 고통도 지금의 평화도 모두 소중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봄이 되자 순자 씨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기검진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위해서였지요. 새로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절망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분명 일어날 수 있어요. 순자 씨의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지요. 순자 씨 자신이 살아있는 기적의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저녁 순자 씨는 텃밭에서 채소를 따며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지요.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절망의 씨앗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순자 씨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이지요.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이 선사하는 가장 소중한 기적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기적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